자녀 교육에 머리 아픈 엄마 여러분, 33년 오롯이 국어 교육 하나만 파고 있는 국어 전문가 엄마 국어입니다. 오늘은 22년 수능 지문 보면서 10분 내로 간단하게 수능 국어 아는 척하기 동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국어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엄마들이 국어를 잘 몰라요. 뭘 어렵다 말은 하는데 도대체 뭐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어려운지 이거 알아야지 어디 가서 아는 척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10분 동안 수능 국어 아는 척하기 여기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문 전체 다 볼 거예요. 제목 위에 써 있는 거 보세요. 여기 학부모, 저등급 학생, 수능 이제 준비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이제 속지 않고 수능에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게 목표고요. 자, 작년 수능 보겠습니다. 작년 수능 보면 고난도 어려웠죠. 2019년이 제일 어려웠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수학만큼 중요, 지금 혹시 중학교 뭐 또는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라면은 수학 중요한 거 알 거예요. 엄청나게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우리 수능 봅시다. 수능 보면 표준 점수라고 있어요. 우리가 원점수 100점 이걸 얘기하는데 그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점수 가지고 대학 가거든요. 근데 표준 점수가 국어가 149점이에요. 수학 몇 점이에요? 148점. 사실 표준 점수만 따지면 국어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학원 보낼 때 수학 많이 보냅니까? 국어 많이 보냅니까? 거의 한 9대1 정도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공부할 때 국어가 1이라면 수학 9, 이 정도 공부하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그거보다 한참 중요성이 떨어지는 영어 엄청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수학만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 시험지 쳐다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어려운 거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래서 이만큼 해야겠구나 하는 거를 이번 강의를 보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변화라고 쓴 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거만 보면 되거든요. 기출만 보면 되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1호 교육과정 해서 지식도 중요하고, 지식은 어디서? EBS 비문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리트라는 게 뭐냐면 뭐 법학 적성 시험이에요. 근데 그럼 리트 15개년을 다 공부해야 되냐? 아니고 수능에 필요한 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된 강의 찾아서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고, 기출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하기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따가 넘기면서 이제 볼 건데, 예전에는 그냥 지문 쳐다보고 선지 찾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지문 읽는다고 밑줄 친다고 선지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그래야 선지를 골라내거든요.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말하기 훈련,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나오는 강의들은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말하기 훈련을 할 것인가 차근차근 보여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국어 영역이 구성되어 있는지, 첫 번째가 여기 있는 독서 지문이에요. 이거 그냥 세 문제짜리인데 주워 먹으라고 주는 거고, 문제는 여기죠. 문제는 비문학이 달랑 세 지문밖에 없는데 여기가 거의 오답률이 70%가 넘어요. 여기서 이제 국어 점수가 거의 결정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학이 4지문이 나오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선택 과목, 화작을 11문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언매 11문제를 할 것이냐. 작년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화작이 처음엔 엄청 쉬웠는데 실제 수능을 봤더니 화작이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서 이 난이도 올라간 화작, 이것도 역시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본문 볼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독서는 뭐 읽는데도 큰 무리 없고 선지 고르는데도 그냥 무리가 없는, 여기 딱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장부터 문제죠. 다음 장이 이제 인문지문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리트라고 아까 써놨죠. 그래서 리트하고 거의 같은 지문 구성을 갖고 있고 선지들도 말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 리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쉬운 지문들 가지고 생각하고 발표하는 요 연습, 이것이 이루어지면 인문지문 굉장히 철학, 논리학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뒷장에 6번, 7번, 8번 여기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이런 문제들 해결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지문 읽고 요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말로 바꿀 수 있어야 이런 선지들을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9번 문제 보면 어휘 어렵죠. 소지, 포착, 귀결, 간주, 결성,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지금 고1 또는 뭐 중학교라면은 어휘할 시간 충분히 되니까 어휘 훈련도 병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오답률이 역시 엄청나게 높았던 경제지문. 여기 EBS 비문학에 있던 지문이에요. 그러나 지문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에서 굉장히 추론을 많이 갖다 놨죠. 특히 뒷장에 있는 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가 A국, B국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추론을 하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 그래서 평소에 추론은 근데 어차피 실제 어려운 문제는 두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추론이 중요하다. 추론만 죽을 때까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두 문제니까 일단은 좀 저등급 학생이라면 추론 문제는 잠시 내버려 두고 앞장에 있는 그 일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를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지문 나왔는데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은데 쉽지 않아요. 이거 머릿속에다가 정리하는 작업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 특히 뭐 여기 16번 문제 같은 경우 그림을 통해 가지고 ABCD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데, 훈련할 때는 여기 써놨듯이 이감, 간쓸개 뭐 이런 거, 이게 대표적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EBS를 응용한 문제들 연습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학입니다. 문학은 작년 이제 수능부터 50%로 줄었어요. 그래서 요 EBS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고, 옛날 기출도 특히 개념어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큰 무리 없이 해결이 돼요. 문학이 제일 쉬운 거니까 쉬운 거를 쉽게, 문학은 스피드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를 연습을 해야 할 것이고, EBS에 안 나온 작품 이것들을 자기가 독해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전 소설 같은 경우 EBS에 있는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작품을 빠르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 EBS, 그 다음에 낯선시 나왔고 난이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죠. 이렇게 해갖고 1시간 근처에 공통 과목이 끝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가 화작하고 언매인데 이제 나머지 20분 동안,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풀고 그다음 5분 정도 색칠하고 그다음 마무리 짓는 이런 방식을 택해야 이제 1등급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 써놨다시피 화작은 난이도가 굉장히 지금 올라간 상태고 언매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둘의 점수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공부 분량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언매는 엄청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문법이라서. 근데 화작은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어려운 문제 추론만 몇 개 훈련하면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도 40번 문제만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고 나머지는 그냥 일치 문제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언매인데 언매 같은 경우는 뭐 엄마들 보기에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거 문법 책에 있는 거예요. 크게 어렵잖아요. 이번에 오답률도 그닥 높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40번부터가 매체에 대한 문제인데 뭐 학생들 워낙 요새 인터넷, SNS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일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짧게 22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카페에서 엄마들끼리 수다 떨 때 국어 어렵다는데 했을 때 뭔가 얘기할 거리 충분히 나올 겁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풀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 전문가 박상준이었습니다.